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이 되겠네요. 7월 25일이 좀 독특한 날이 물리학의 날이라는 그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물리학의 날이라는 게 이렇게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각 지역이나 학교별로 그 기념하는 그 날짜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물리학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연구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가만히 그 오늘의 소사를 보니까 오늘이 폐허 문학 동인지 있죠. 1920년대 폐허 그 동인지의 창간일이더라고요. 물론 폐허는 한 6개월 정도 후에 폐간이 바로 됐지만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그때 당시에 이제 뭐 문예 부흥기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동인지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일단 그 폐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알아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네, 폐허의 창간일이라고 했는데 폐허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폐허, 뭐 이 말 자체가 용어 자체가 폐허, 뭔가 어딘지 이렇게 차폐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뭔가 허물어져 있는 것 같고 그런 이제 느낌을 주죠. 폐허라는 게 이제 그런 이제 의미니까. 이게 문예 동인지어예요. 동인지. 아마 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들어보면 이 동인지 폐허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폐허는 일제 강점기의 문예 동인지로,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에서 이제 나라를 뺏겼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용어를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일제 강점기라고. 분명히 어떤 그 의미를 갖고서, 또 의도를 갖고서 이제 용어를 바꿨을 것 같은데,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좀 해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자료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일제 강점기 문예 동인지로 폐허가 소설, 시, 논설 등 주로 싣고 당시의 사회상, 생활 정보에 대한 것도 실었던 종합 잡지였다. 네. 문예 동인지라고 하지만 이제 좀 상당히 종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20년 7월 25일 창간돼요. 이제 3.1 독립 만세운동이 1919년에 있었으니까 일제가 이제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서 이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좀 유화책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예 동인지도 이제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선일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일보 뭐 이 당시에 다 참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2호 1921년 1월 20일 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2호로 강제 폐간당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 거의 한 반년 정도 뭐 이렇게 활동을 하거나 다름없네요. 예, 하여튼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로 자유주의 낭만주의적인 작품과 남녀 간의 자유 연애에 대한 작품을 실어서 일각에서는 퇴폐적이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네. 뭐 이 시대에 1920년대에 이제 이 자유주의, 낭만주의, 그다음에 남녀 간의 자유 연애 뭐 이렇게 여기 좀 나오면 당연히 이제 퇴폐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때 당시는 뭐 지금하고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자유주의라고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리버럴리즘이죠. 이렇게 그 남한테 속박당하거나 통제받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 행동하는 뭐 하여튼 그런 그 자유주의적인 그런 성격.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낭만주의라는 건 뭐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다 느끼실 거예요. 남녀간의 자유연애 굉장히 낭만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퇴폐적이라고 비난을 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1931년 3.1운동의 실패와 3.1운동이 실패를 했죠. 결국은 독립선언서만 낭독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인도 그냥
일경이 외경이 와서 체포해 가기를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글쎄 참 모르겠어요. 뭐 총을 들고 나가 싸웠던 것도 아니고. 하여튼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는데 정말 총 들고 싸워본 적이 우리가 그 역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싸운 이제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 날짜가 8월 1일입니다. 그래서 8월 1일 날 가서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고, 파리 강화회의 대표단 입장 거부 등으로 좌절한 조선 지식인 청년들의 민심을 반영하였다. 파리 강화회의라는 게 이제 그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는 그런 회의죠. 나중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까지 이제 가서 결국은 독일하고 동맹을 맺었던 나라 5개 나라가 그 패전의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피해를 전부 배상하는, 그리고 독일이 재무장을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묶어두는 게 바로 베르사유 조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3.1운동도 실패를 했고 그런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단을 보냈는데 뭐 그때는 이제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입장도 못하고 입장을 거부당하고 그랬으니까 당시에 이제 지식인이나 청년들은 그냥 좌절을 하게 돼 있죠. 네. 자, 하여튼 이러한 아주 짧은 한 반년 정도의 시간이지만은 문의 동인지로서 이런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폐간을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폐허라는 거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위키백과에 기반을 두고서 말씀을 드리죠. 폐허는 일제강점기 문의 동인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종합 잡지였었는데 조선 청년 지식인들이 민심을 반영을 하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이 파리 강화 회의가 지금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그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유주의, 리버럴리즘이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낭만주의, 로맨티시즘. 이 낭만이라고 하는 것은 요 자체로서 어떤 뜻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로만이라는 게 로맨스라고 그러잖아요. 낭만, 로맨티시즘. 이 로만이라는 게 이 낭만을 일본식으로 일본 한자 그 읽는 방식으로 읽으면 로만이에요. 로만. 그래서 이게 음차를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에서 볼 때는 로만 휴기 뭐 이렇게 있겠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음으로 읽을 때는 낭만주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낭만적이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물론 로맨틱한 걸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 이제 낭만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폐허의 개요를 한번 볼까요? 대표적인 동인은 염상석, 표건실의 청개구리, 오상순. 오상순 시인 수필가. 이분 호가 공초던가요? 그다음에 출원이건수, 수주변형. 수주변형로 하면 이제 논계를 썼죠. 이름이 저랑 똑같아갖고 아주 친근한 그런 작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형로, 변형태는 아마 형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벽, 김옥, 김희력, 이익상, 황석우, 민태훈, 나혜석. 이 여성이죠. 여성 그 사회운동가였습니다. 나혜석이. 1948년 12월에 운동을 달렸네요. 자, 폐허지 동인들은 대체로 자유주의적인 경향과 남녀간의 자유로운 연애 내지 낭만적 경향의 작품을 썼다. 3.1운동 실패 후의 시대적 분위기, 즉 비관, 절망, 퇴폐의 병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곧 폐허의 동인들이었다. 그러니까 이 폐허라는 게 뭔가 이렇게 뭐 다 허물어지고 그런 것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동인지 이름을 폐허라고 지었을 때는 저런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이 된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절망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물론 이들 동인들은 그 자신들은 태폐적이라고 자처하지 않았고, 뭐 물론 자신이 나 태폐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겠죠. 또 뒤에 각기 자기 작품 생애를 개척했지만 당시의 시대 현실과 문화 환경이 어두웠던 만큼 태폐적 내지 낭만적 경향이 주조를 이루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잡지의 자유주의적인 성향으로 초기 이 여성 잡지인 신여자지, 이 신여자지 이것도 이제 여성들을 위한 그 이제 잡지였다고 봐야죠. 필진들이 대거 유입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28 독립선언과 이게 동경에서 있었던 그
유학생들의 이제 독립선언이죠. 그다음에 3.1운동이 연이은 실패와 파리 강화에 파견된 김규식. 김규식은 독립운동가죠. 예. 알기로는 김규식이 청주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 한국 대표단의 참석 좌절 등 당시 비관적 시대에는 세기 말적인 데카당스 풍조와 러시아의 근대적 우수문학이 스며들어 여기서 얘기하는 우수문학이라고 하는 건 엑셀런트한 우수 그런 게 아니고 우수 뭔가 뭐라고 할까요? 멜랑콜리하다고 할까요? 하여튼 이게 우수에 젖은 그런 아주 그런 분위기가 스며들어 페어 동인들의 작품 경향에는 감상, 이 감상은 센티멘탈을 얘기하는 겁니다. 센티멘탈, 허무, 우울, 절망적인 색채가 농후하게 배어 있었다. 네, 잡지의 그 이름 페어만큼 아주 페어스러운 그런 색채가, 그런 냄새가 잔뜩 배어 있는 그런 잡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은 그 잡지의 그 어떤 그러니까 글의 경향, 작품의 경향들이 대체적으로 자유주의, 낭만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띠고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네, 여러 설명이 이제 있는데, 그냥, 한번 쭉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네. 옛날에 들었던 그런, 장미촌, 표본시대 청개구리,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하여튼, 이 보면은, 뚜르게네프 첫사랑이라는 소설을 썼죠. 예. 보면은 좀 인터넷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폐간이 이제 되는데 자유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작품과 기타 서구 작품의 소개 등으로 반사회적인 분위기를 주장할 우려가 있다. 혹은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비판을 받았다. 조선총독부는 폐허의 자유주의적이고 낭만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퇴폐 풍조를 up축일 우려가 있다 하여 검열 1921년 폐간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그해 1월 20일 대체적으로 한 6개월 만에 강제로 이제 폐간을 시켜버리고 말하네요. 퇴폐적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조선의 청년 지식인들이 이제 활동하는 무대다 보니까 뭔가 이제 독립에 대한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저때. 그러니까 이제 이걸 폐간시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기타 보면 당시 작가들은 프랑스의 모파상, 네. 모파상, 네, 모파상, 기드 모파상, 프랑스의 사실주의 대표 작가이다. 네, 모파상. 모파상이 쓴 비계 덩어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의 이제 작가들 아주 엄청난 작가들이죠. 도스토옙스키, 그다음에 투르게네프, 아까 첫사랑 얘기했죠. 그다음에 안톤 체호프, 예. 러시아의 이제 소설가, 극작가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영향이 컸으며 그중 염상섭은 자연주의적 경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문학의 영향을 받은 작가들이 이제 나타났다. 이 중 염상섭의 초기 소설 표본시대 청개구리 외에 암야, 제야, 그 뒤에 만세전 등이 나타난 침통우울한 빛깔은 러시아적인 것에서 영향을 받은 듯하다. 그리고 시인 남궁벽은 감상주의적 자연도피 경향을 보이는 등 또 폐허 동인들이 점차 다양한 경향으로 제각기 작품 세계를 개척해 나갔다. 네, 상당히 자유주의, 낭만주의 얘기하지만은 뭔가 우울하고 침통하고 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러시아가 그렇죠. 러시아라는 나라도 침침한 듯한 그런 분위기, 잿빛 하늘, 그다음에 추운 날씨, 참 우울하죠 사실은. 좀 빛이 밝게 나야지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밝아지는데, 이제 그런 이제 영향을 많이 이제 받았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페어라는 잡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폐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습니다. 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920년대는 사실은 3.1운동이 이제 실패로 끝나고 상당히 그 이제 우울한 시기였죠.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그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모르지만은 1920년대 조선은 문예부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나온 그 이제 문예 동인지, 문학 동인지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뭐 폐허를 이제 비롯해서 그다음에 백조, 창조, 개벽 뭐 이런 그 여러 그 이제 동인지들이 이제 많이 이제 생겨났는데 결국은 그 시대가 암울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문학가들의 이제 움직임이 또 활발해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마음의 고통의 밭을 갈아야지 시가 나오죠. 뭐 소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글이라고 하는 것이 배부르고 등 따스고 뭐 세상에 걱정이 없으면 글이 써지질 않죠. 네. 그런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동인지들이 이 당시 많이 쏟아져 나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나라의 현실이 얼마나 그 참담했겠어요.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은 1910년에 나라를 이제 뺏겼지만 그 시대에 이제 어린 나이를 보냈던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1920년대 돼서 그 암울한 조국의 현실을 바라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제 문학적 발상들이 이제 머리 바깥으로 튀어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나라의 참담한 현실도 그에 대한 그 이제 내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내성이라는 건 결국 자기 반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뭐 이제 내성이라는 뭐 견딘다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자로 봤을 때 이제 자기 반성이라는 뜻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나온 소설들은 이제 사실주의, 자연주의에 많이 이제 입각을 해서 소설이 써졌던 것 같습니다. 표본시대 청개구리 같은 거. 일단 뭐 제목 자체가 상당히 자연주의적이죠. 네. 그런가 하면 시는 또 이제 상당히 그 낭만주의적인 그 경향을 띠는데 그냥 결국은 또 퇴폐적으로 이제 그런 요소로 갖고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6개월 뒤에 이제 폐허는 정말 그 제목과 같이 동인지 이름과 같이 이제 폐허 상태가 되는 거죠. 폐간이 되는 거죠. 예, 그거 보면은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뭐 저도 그 문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닌데 자료를 보니까 서구는 이제 낭만주의가 먼저 이제 이게 왔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 이상적인 것, 공상, 허구, 굉장히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낭만주의 그 사조가 먼저 오고서 사실 그 낭만적으로 흐른다라는 게 결국은 허구죠. 현실과 이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학가들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들도 그렇고 이제 반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주의, 자연주의 경향이 이제 출현을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이제 식민지 조선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반대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조국의 어떤 그 참담한 현실, 참 제가 이 조국이라는 말을 요새 잘 안 쓰는데 언제 이 조국이라는 말을 편하게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식민지가 된 그 나라의 그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무지몽매한 그 이제 일반 대중들, 지식인 입장에서 이제 저들을 계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뭔가 거기서 교훈을 찾아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사실주의적인 그런 경향으로 흐르게 되죠. 현실을 직시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20년대 즉 그 3.1운동의 그 실패라든가 그다음에 파리가마인가 거기에 이제 참석도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제 나라의 현실이 이제 암담하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조선 총독부가 조선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뭐 이 문예 통치 뭐 하여튼 이런 이름으로 이제 통치를 했죠.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같은 그 신문사 창간도 허가를 해줬던 거고, 그다음에 이런 그 문학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이제 많이 가졌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뭐 식민 통치를 하는 입장에서 뭐 그런 정책을 쓴다 하는 게 일종의 우리 입장에서 보면 허구죠. 허구. 그냥 사탕 발림 달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뭔가 그 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조선의 지식인들은 더 절망을 하게 되는 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망을 하다 보니까 그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서 이제 낭만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멋있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펴고 공상의 세계도 한번 다녀보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또 태폐적인 경향으로 이제 흐르게 돼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조선의 어떤 그 문학 사조, 예술 사조는 서구와는 이제 다르게 진행이 됐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던 현실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것이 문학평론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네, 뭐 사실 제가 문학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없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마치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현악을 한 거 아닌가 해서 마음이 조금 좀 그렇습니다. 네. 뭐 하지만 폐허를 창간했다라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6개월 만에 폐간이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서 우리의 문학이 어떻게 움직였나 하는 것을 물론 전체적으로 일제시대 전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1920년대에 나타났던 문학 사조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공부를 한 것으로 대하고자 합니다. 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